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 셀렉트문에 대한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JDBC 템플릿에서 했던 이 부분을 참고해서 좀 더 빠르게, 이전보다는 좀 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SQL문 달라지고요. 그리고 셋 패러미터즈 하는 부분, 이 부분 리팩토링으로 한번 빼볼게요. 패러미터즈 똑같이 메소드를 추출을 했고요. 했더니 그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2로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수정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2로 뭔가 리팩토링 하다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셋 패러미터즈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 여기 이제 매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절트 셋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유저 객테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이 부분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절트 셋까지 얻어온 다음에 여기 처리하는 이 부분을 하나의 메서드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맵로 이런 식의 메서드로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추출을 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것도 메서드를 한번 그냥 추출을 해 볼게요. 나중에 똑같이 합치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명확하게 개발자가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라이브러리로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게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DBC 템플릿에 또 사용을 하려고 하기보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별도로 분리해서 구현을 한 다음에 나중에 합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elect JDBC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유저 DAO에 이 find by user ID 이 부분에 이걸 통째로 그냥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요. 앞에서 했던 경험을 살려서 자 여기 get 커넥션 여기 get 커넥션이 있는데 이쪽에도 뭔가 중복이 생기네요. 이 중복도 나중에 뭐 제거를 하면 되겠죠. 우선은 최대한 빠른 시점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여기 또 그냥 유저 아이디 바로 없애고 우리가 SQL문을 받았죠. 이 부분 그리고 패러미터를 셋하는 이 부분 셋 패러미터즈 이 부분을 이렇게 퍼블릭 abstract 여러분들 리팩토링 할 때 어떤 속도가 필요한데 그 속도는 이미 한번 경험해 봤다면 여러분들이 기존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해도 되겠죠. 이미 JDBC 템플릿에서 우리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도 당연히 구현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앱스트랙트로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추상 메서드가 필요하죠. 그 부분도 맵 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이렇게 임포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 이렇게 만들면 이 부분의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구현이 된 거죠. 그리고 메서드명도 아예 지금 바꿔버리죠. execute 쿼리로 find by user id는 너무 유저 기능에 종속된 걸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선 만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select JDBC 템플릿을 사용을 하도록 지금부터
예,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메서드를 구현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서드는 여기 있습니다. 파라미터 하는 부분은 이 부분 바디 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맵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울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return template execute query 할 때 SQL문 SQL문은 여기 있죠. 요 SQL문 Alt 위에 살펴 누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들은 다 필요 없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앞에서 저희가 JDBC 템플릿을 리팩토링 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리팩토링을 진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했더니 스택 오버플로우 막 난리도 아닙니다. 자, 왜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역시나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뭔가 셋 패러미터즈를 제가 리팩토링하고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셋 패러미터즈 리무브 유저 셋 패러미터즈 이 부분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다 보니까 맞죠. 아까 리팩토링 하는 시점에 이클립스에 리팩토링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잘못 가다 보면 리팩토링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까지 리팩토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했더니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구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select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개발자가 구현해야 되는 코드와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가 구현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중복이 제거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먼저 이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 메서드의 구현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의 로직들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set 패러미터처럼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추상 메서드로 만든 다음에 이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 만드는 이런 디자인 패턴이 있거든요. 이런 패턴을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 select JDBC 템플릿도 템플릿 메서드 패턴으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상당수의 부분들은 이미 구현이 다 끝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이 set parameters와 그 다음에 이 result set 데이터를 유저 데이터로 매핑하는 이 부분이 결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중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도 사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유저 객체에 종속이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결과값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저 객체의 제일 상위 클래스인 오브젝트로 이렇게 반환을 해서 여기에 어떠한 유저 클래스와 같은 부분도 의존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지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유저로 캐스팅을 해주면 되죠. 왜냐면 이 부분에서 유저로 리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오브젝트를 해주고 실제 구현체는 유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저로 캐스팅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네요. 테스트 코드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많은 코드를 리팩토링 하다 보면 절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 코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심하고 이렇게 대대적인 리팩토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원복하면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중복으로 저희가 생각되는 부분이 커넥션을 가져오는 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 커넥션을 가져오는 부분을 별도의 클래스로 뺀 다음에 중복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복을 제거하려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 클래스에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해서 중복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커넥션만을 담당하는 클래스를 커넥션 매니저라는 놈으로 중복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굳이 뭐 커넥션 매니저를 생성할 필요 없이 이렇게 스태틱으로 만들어서 커넥션 매니저 생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커넥션 매니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도 여러분들이 커넥션을 얻어오는 이 부분을 커넥션 매니저를 통해서 얻어올 수 있고, 이 메서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이렇게 겟 커넥션을 제거하다 보니까 유저 DAO에도 겟 커넥션이 있었던 게 떠올라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사용하는 게 없죠. 왜냐면 이 커넥션을 사용하던 모든 부분은 JDBC 템플릿과 셀렉트 JDBC 템플릿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네요. 왜 생기느냐? 커넥션을 얻어오는 이 부분. 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커넥션을 얻어오는 이 부분이 유저 DAO 테스트에 있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게 적합합니까? 지금 클래스로 뺐기 때문에 커넥션을 생성하는 부분은 이렇게 커넥션 매니저 테스트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겠죠. 이렇게 커넥션 테스트 매니저를 커넥션 매니저 테스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기존에 만들었던 테스트 코드가 지금처럼 새로운 기존의 로직이 새로운 클래스로 이동을 하면서 이 테스트에 있던 단위 테스트를 새로운 단위 테스트 클래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다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리팩토링을 하고 테스트를 했더니 문제없이 실행이 됐고요. 커넥션 매니저 테스트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다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전체 테스트. 전체 테스트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셀렉트 문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를 중복을 제거를 해봤고요. 상당히 잘 동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JDBC 템플릿과 셀렉트 JDBC 템플릿을 보다 보니까 여기도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잘하면 중복을 많이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 입장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JDBC 템플릿을 그러니까 인서트 문과 업데이트 문과 딜리트 문일 땐 JDBC 템플릿을 사용하고 셀렉트 문일 땐 셀렉트 JDBC 템플릿을 사용한다는 게 좀 그 API를 익히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개의 클래스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되죠. 그렇지 않나?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